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아마 좀 논쟁적인 이슈, 논쟁적인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책 제목이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제를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할까? 좀 이런 심각한, 어찌 보면 저의 어떤 생각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책이라, 그렇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책을 고르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 채널이 미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객관적이고 그죠? 예, 어떤 균형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그죠?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택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책을 골랐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책이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순서대로 오늘 좀 리뷰를 전개할까 합니다. 예. 요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김현규 교수라고 이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에너지 기후 전문가로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큰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한양대학교에서 글로벌 기후 환경 대학원과 글로벌 순환 경제센터 설립을 주도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자원순환 인력 양성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작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하는 자원안보진단위원회 민간위원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조금 성향은 좀 문재인 정부랑 가까웠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울부짖고 있는 이 여성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 메릴 스트립이라는 뭐 다 아시겠죠? 미국을 대표하는 이 여배우고요. 이 메릴 스트립이 첫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가 82년도에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알란 제이 파큘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원작 소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예, 이제 그 살아남은 생존자 얘기로 여기서 메릴 스트립이 유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작 소설을 읽어보신 못 보신 분들이죠. 원작 소설에서는 분명히 나오죠.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폴란드 이제 카톨릭 민족주의자의 그죠? 예, 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자가 울부짖는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친해진 그 나치 장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수용소가 아니라 이제 가스실로 처형 이제 당하기 직전에 애들 먼저 처형을 하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 네가 골라라 이거예요. 이게 소피의 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여자 울부짖죠. 나를 데려가라. 그건 안 된다. 모르다가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그쵸, 딸의 손을 놓고 딸이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이제 미국 가서 폐인이 되는 얘기인데 저는 왜 이 소피의 선택에 끔찍한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지금 한국이 처한 입장이 좀 이 소피의 선택에서 메릴 스트립이랑 입장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중국과 미국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 사람들이 바로 국힘의 지지자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국민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미국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중국이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50%가 친미고 50%가 친중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친미와 친중은 친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45% 정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 잡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50%는 확실하게 미국인 것 같아요. 5대 45대 50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 소피 선택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자유주의와 어떤 안보에서 어떤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갈등을 하고 있는 그쵸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과 함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고요. 저는 전통적으로 경제는 중국, 미국은 안보, 정치는 안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경제도 사실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읽은 책이라 프로메테스의 금속이라고
기욤 페트림이라는 그쵸? 예, 프랑스의 언론이 썼던 이 책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 책을 보니까 프로메테우스 금속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책을 그쵸? 제가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중국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중국의 이런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책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란 건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히토리거든요. 이게 이제 휴대폰을 비롯해 가지고 그쵸? 스마트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폭격기 전폭기에 그쵸? 무인 폭격기에 그쵸? 영구 자석까지 해서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하고 경제 갈등을 하면 중국은 언제든지 이거를 그쵸? 수출 제한할 수 있다는 실제 센카쿠 열도에서 그쵸? 중국과 일본이 붙기 직전까지 갔을 때 중국은 간단하게 그쵸? 예,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일본을 좀 뭐랄까 고통에 빠지게 했는데 일본은 그래서 히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자원이 그쵸?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원자재가 그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공급망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더 어떤 식량 못지않게 에너지 못지않게 그쵸? 안보에 그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이제 미국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시작한 출발점을요. 바로 이 사람이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가장 미국에서 좀 똑똑했던 대통령이랄까. 이 사람이 결국 IT와 그쵸 지금 나스닥에 그쵸 아마존부터 시작한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쵸 구글이나 그쵸 예, 이런 그쵸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혁명을 만든 어떤 견인차를 했던 사람인 건 맞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96년도에 미국의 광산청을 폐지하고 중국이 쉽게 말하면 히토류를 독점할 수 있도록 원래 그 전까지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잘못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그쵸 민주당이 훨씬 더 만만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빌 클린턴한테 그쵸 많은 정치 자금도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자가 결국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이긴다고 보는 근거들은 무엇일까요?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히토류, 아연, 주석, 망간, 게르마늄, 흑연, 요 그쵸? 예, 희소금속들의 매장량 세계 1위는 어딜까요? 물어보나 말합니다.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석유는 세계 매장량 1인 건 맞는데 그쵸? 이런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이거예요 결국에. 그쵸? 예, 그래서 바이언 어버라는 그쵸 세계 최대의 매장량 그쵸? 여기에 보면 이제 네이멍주라고 하는 내몽고 지역이죠. 내몽고를 그 청나라 때 뺏겼잖아요. 청나라가 그 후원이라고 원나라가 그쵸 그쵸 다시 원나라를 그쵸 세웠는데 그걸 멸망시키고 그쵸 몽고의 절반을 그쵸 어떤 중국의 처음으로 중국 역사의 처음으로 합병을 했죠. 그래가지고 네이멍구가 됐는데 그 네이멍 자치구에 히토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어서 중국은 그쵸 예, 꼭 먹고 알 먹고가 됐는 예,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 히토리가 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봤을 때 그죠? 중국이 그죠?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를 그 바이언 오브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37%밖에 안 되는 중국이 히토리로 미국을 협박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치밀한 어떤 독점 그리고 호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광산이나 이쪽 그걸 인수하려고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쵸? 예, 어떤 인수 합병과 그쵸? 이 전략으로 독점하고 하는 전략을 그쵸?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클린 이제 트럼프 이전까지는 그저 미국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 중국이 이제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해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저자는 세계 히토류의 매장량이 이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1억 톤 이상이 북한에 그걸 믿을 수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설마 매장돼 있다고 해도 그게 양질의 히트로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하튼간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이제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북한과 어떻게든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그쵸 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쵸 근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이 김 교수의
예,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 김원규 교사의 주장은 그쵸 우리가 북한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예, 미국의 의존을 좀 줄이고 그쵸? 예, 그렇다고 중국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틀리진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근데 예, 문재인 정부는 좀 자원외교를 좀 뒤집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그쵸 취지와 그 어떤 애초에 의도만큼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이제 그리고 미국의 문제는 이거예요.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리고 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륨이 있고요. 인듐이 있고요. 망간이 있고요. 니오듐이 있고요. 루비듐이 있고요. 스칸듐. 그러니까 니오듐이나 스칸듐이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니오듐은 강철에 쓰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아니라 브라질에서 수입은 72%를 하는데 루비듐은 생물의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칸듐은 도자기, 전자, 레인지 이런 데서 그죠 중국이랑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이런 걸 100% 수입하는 희소금속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좀 저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근데 국제학부 교수면 사실 친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얘 영어로 수업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지식이 미국보다 중국이라는 식으로 놀릴 편이 조금 저도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렇죠 우리가 저 미국을 택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자원안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예, 윤 정부가 저는 친미 정부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반중을 택하거나 그쵸 그렇게 사드라든지 그쵸 예, 그리고 쿼드라든지 중국이 정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해서 한한령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미치는 그런 왜냐면 중국은 일본과 달리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중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는 그렇게 어떤 참 우리는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이웃의 어떤 뭐랄까 어떤 적이 없죠. 그쵸 예, 어떤 그렇긴 한데 근데 윤 정부는 그쵸 이 자원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예, 아마 이 저자의 주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평가를 하자면요. 에너지 기후 전문가 쓴 책으로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의 근본 문제, 그쵸?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희소금속이나 그쵸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주도권을 미국이 그쵸 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데 이 책의 문제는 이제 보고서 같아요. 재미가 너무 떨어져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역시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얻게 된 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저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쓴 책이라 저를 어떤 제가 이렇게 그저 어떤 저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제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어떤 전문성과 그런 시각을 갖춘 책이라는 생각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쵸 예, 리뷰가 싫으실 분들도 정치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